첫 본선 진출을 한 두 선수의 기세가 충돌했습니다. 제25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세 번째 경기 해설의 고근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8강전 두 번째 경기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오유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이 확정됐습니다. 이 반대편 조에서도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본선 진출을 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송혜령 3단과 허서연 2단이 만났는데요. 두 선수 대결 역시 상대 전적 1승 1패로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 오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세를 타고 과연 누가 4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5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요.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대회 방식은 16강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전기시드 4명과 예선 통과자 12명이 시합을 벌입니다. 네, 상금은 우승 1,500만 원, 준우승 700만 원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제한 시간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로 진행되겠습니다. 8강전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강 진출에 성공한 멤버 오유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인데요. 이 여자 바둑 리그 여수거북선 팀이 총 3명의 선수가 모두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송혜령 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허서연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만났는데요. 9월에서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상대 전적은 1대1. 전적으로도 누가 앞서갈지 궁금한데요. 기풍도 상반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어떤 기풍의 선수들인가요? 먼저 허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반에 안정적으로 바둑을 운영을 하면서 중후반에 끝내기를 바탕으로 힘을 내는 선수이고요. 그에 반대로 송혜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적극적인 운석을 통해서 뭔가 좀 주도권을 많이 잡아가는 스타일의 대국을 많이 두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대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둑을 길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단칼 승부로 끝을 내느냐 이 싸움도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25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허서연 2단과 송혜령 3단의 대국입니다. 허서연 2단입니다. 상대 전적은 1대1로 굉장히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림배 최고 성적은 올해가 최고 성적입니다. 2020년 성적으로는 20승 21패. 승률 50%가 조금 안 되는 성적인데요. 명상을 하고 있는 송혜령 3단입니다. 하림배 최고 성적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첫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2020년 성적은 10승 14패로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여수거북선 이지명 선수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로 진행됩니다. 송혜령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상반된 기풍의 두 선수가 만났는데요. 계산력과 끝내기의 허서연 선수냐 아니면 적극적인 공격형 기풍의 송혜령 선수냐 이 두 선수의 오늘 바둑이 참 궁금합니다. 네, 송혜령 선수가 대국전에 잠깐 이제 명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초반 진행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향을 좀 잡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흙을 잡게 된다면 이런 포석을 준비를 해가야지 또 이런 포석을 좀 즐겨둔다 이런 진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포석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마다 굉장히 자주 쓰고 또 애용하는 포석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대의 어떤 포석을 좀 예상을 해서 나는 어떻게 좀 짜봐야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 두어야겠다라고 이게 좀 이렇게 예측하면서 둘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그때와 비해서는 지금은 좀 포석이 좀 많이 좀 연구가
다들 인공지능으로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석에서 조금 새로운 수가 나올 만한 어떤 형태는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만의 각자 개인 포석에서 매력은 좀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다양한 바둑을 볼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에 3-3을 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획일화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법을 찾는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초반 진행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예전보다는 실험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둑들인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합 때 뭔가 새로운 포석을 쓰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인공지능을 통해서 초반에 미리 좀 시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바탕으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신수나 어떤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좀 도전적으로 쓰는 선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송혜령 3단은 전형적인 인공지능 포석, 이 두 칸 높은 굳힘을 들고 나왔고요. 네, 뭐 두 칸 높은 굳힘 또는 눈목자 굳힘 굉장히 자주 나온 형태입니다. 네. 서현 선수는 한 칸으로 굳혔습니다. 자, 송혜령 선수는 이제 3단으로 승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8월에 3단으로 승단했죠. 송혜령 선수는 좀 기세를 한 번 타면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거나 그 기세를 좀 잘 타는 선수인 것 같은데 요즘 최근 20경기를 보면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여자 바둑 리그 포스트 시즌에서도 좀 성적이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프로 기사로서 이제 승부사의 길을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슬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허서연 선수는 반면에 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 통합 순위 9승 9패를 기록하면서 딱 절반의 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좀 선수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까요? 전반기, 하반기 아예 이렇게 절반의 승률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이제 이런 바둑 리그 또 여자 바둑 리그 이렇게 리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정된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한 시즌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물론 후보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지명급의 선수들을 후보로 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성적이 좋든 또는 연패를 하든 간에 꾸준히 나와서 어떤 이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흔히 이제 멘탈이 좀 강한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고 충분히 시력 발휘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초반 성적이 좀 개인 성적 또는 또 팀 성적이 앞으로 이제 라운드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자 바둑 리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플레이오프 때도 허서연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만난 적이 있죠. 9월 초였는데요. 당시의 바둑을 좀 보면 허서연 선수가 초반엔 좀 불리했는데 송혜령 선수가 실수를 한 번 하고 나서는 허서연 선수가 그 기회를 잘 잡아내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또 허서연 선수는 아무래도 바둑을 길게 가져갔을 때 장점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허선 선수 대국을 이제 좀 지켜보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해서 참아둘 수도 있고 네. 또는 화낼 수도 있는 장면에서 보통은 참아두는 편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둑이 한 번에 갑작스러운 전투로 어떤 이제 승패가 갈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또는 이제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보통 이제 긴 호흡으로 중후반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또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자주 나오는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반상위에서도 좀 재밌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좌상귀와 우상귀, 완전히 상반된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서로 이제 먼저 화점으로 지킨 상대의 귀의 집을 서로 이제 차지했죠. 삼삼을 파서요. 네. 지금은 이제 떠오르는 일감은 우변을 지켜야겠죠. 보통이라면 이렇게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우변을 안 지키고 또 상대의 좌변을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의 벌림을 맛보기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도 크죠. 또 하변도 지금은 상대적으로 상변은 서로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상변은 가치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우변, 좌변, 하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송혜령 선수가 좀 공격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공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좌변을 갈라치는 게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네.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좌변으로 먼저 들어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흑이 우변을 지키고요. 네. 백도 좌변을 지킬 때 하변까지 차지해서 마지막에 큰 자리를 흑이 차지하는 이런 구도로 포석을 짤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갖는군요. 네. 어찌됐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상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가장 마지막에 큰 자리인 하변을 흑이 차지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큰 불만 없는 포석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흑이 선착의 효를 살린다면 백 쪽에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크게 서로 잘못 둔 수가 없기 때문에 딱히 흑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무난한 진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뭐 조급해 한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둔다는 마음으로 한 수 한 수 두어 간다면은 아마 허수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좀 긴 호흡의 바둑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두느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기사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바둑이 흔히 말해서 짜인다 그러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둑이 짜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잘 두는 선수들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둑이 잘 짜이게끔 좀 구상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선 선수 같은 경우도 서로 모양이 좀 정돈돼 있고 또 차이가 미세한 이런 형태의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둑이 짜이게끔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네. 반대로 송혜령 선수 역시 좀 바둑이 좀 전투가 좀 일어나고 좀 어지러워지는 게 아무래도 기풍적으로는 잘 맞겠죠. 자, 이제 선택권은 송혜령 선수에게 있는데요. 방향은 어디가 될지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초반에 이 선택이 굉장히 초반에 큰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혜령 선수가 좀 생각이 깊어지니까 허서연 선수가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 대국 중에서도 명상을 좀 하나요?
네. 저도 실제로 자주 하고요. 뭐 명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잠깐 눈을 감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 눈이 아파서요. 네, 그럴 수도 있고 한번 좀 이런 경우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은 뭐 이렇게 깊게 감았다 뜨면은 좀 이렇게 다시 바둑판이 좀 새롭게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생각이 착시효과라고 하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저도 바둑을 두다가 약간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조금 복잡해진다라는 좀 느낌이 들면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환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너무 한 곳에만 몰두해 있다 보면 또 모양이 좁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수순이 진행이 얼마 안 됐는데 송혜령 3단의 생각은 깊어져만 갑니다. 과연 다음 수순은 어디가 될지 궁금한데요. 초반전부터 허서연 선수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침착한 두 선수의 초반전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허서연 2단과 송혜령 3단의 대국입니다. 송혜령 선수가 방금 착점을 했는데요. 방향은 하변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하변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좀 수순이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붙이고 백이 호구치고 넣은 다음에 백도 귀를 지키고요. 네.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교환을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이 없다면 다음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이 두 칸 벌리는 수를 좀 막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흑이 어찌됐건 두 칸을 벌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집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단단하게 못질을 하는 느낌이군요. 네.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도 큰 불만은 없는 게 흑이 이쪽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백 모양도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킨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을 들어오는 침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흑이 이쪽을 붙임으로 해서 이쪽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백의 모양이 두텁습니다. 물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교환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좀 강력한 맛이 좀 떨어지죠.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좌변을 그냥 지켜두는 것이 무난할까요? 백의 입장에서도 지켜둘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쪽을 갈라칠 수도 있습니다. 백도 마찬가지의 형태죠. 어느 쪽이 꼭 낫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흔히 말하는 좀 기풍, 성향 차이로 어떤 좀 갈릴 것 같습니다. 허서연 선수의 기풍이라면 좌변을 좀 예상해보고 싶은데요. 네, 보통은 좀 지키는 걸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오늘은 갈라쳐서 흙집을 먼저 일단 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자, 행마를 높은 날일자로 해서 이것도 우상귀를 받아라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 흑석점을 중앙으로 이제 도망쳐 달라 이런 얘기죠. 흙이 안 받는 건 아니 충분히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어차피 백의 다음 공격 수단은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하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흔히 나오는 모양으로 이쪽을 찝고요. 호구 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흑이 이 석점을 타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쪽을 받아두는 것보다는 이제 흑도 백집을 깨는 쪽으로 같이 갈라친다든가 또는 이게 일단 제일 무난하겠네요. 백이 다가오면 이런 식으로 두고요.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네. 일단 흙도 갈라치는 게 제일 먼저 일감으로는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흙이 손을 뺐을 때 백이 입구자로 공격을 하지 말고 날일자로 씌워가는 건 안 되나요? 이쪽으로요?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흙이 이쪽을 붙이고요. 이쪽을 젖히는 약점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 당장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흙이 이렇게 젖혀 나왔을 때 지금 이쪽에 단점이 있죠. 이 형태가 오히려 흙이 2단 머리를 두드리면서 두 점 머리를 두들기면서 나온 형태가 흙이 오히려 탄력적이기 때문에 날일자로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려고 했던 수법이 오히려 흙에게 좀 더 타개할 수 있는 흐름을 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날일자도 물론 둘 수는 있지만 오히려 흙에게 타개의 흐름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쪽을 둔다면은 뭐 이쪽으로 다가올 수는 오히려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백이 크게 씌워서 다가올 수는 물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쪽을 둔다면은 날일자보다는 마늘모로 튼튼하게 다가오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굳이 날일자나 마늘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백의 두터운 형태가 사실은 흙이 여기가 머리를 내밀고 있어가지고 조금 퇴색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안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형을 완전히 뺏어가면서요. 또는 뭐 중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압박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상변은 서로 가치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상변 쪽으로는 서로 돌이 가는 게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인공지능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시스템을 도입해서 집 차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로는 백이 0.6집. 아주 미세하게나마 유리하네요. 사실상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네. 사실 초반전은 이 인공지능 그래프를 잘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네. 기풍에 따라 포석이 또 마음에 들게 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불리하더라도요. 6대4 정도의 그래프는 큰 차이가 거의 없다고 느껴지고요. 네. 아무리 또 초반이라 하더라도 뭐 7대3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면은 좀 기분 좋은 내가 진행을 했구나. 네, 이 정도로 좀 느껴지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점점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그래프의 어떤 가치가 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혜령 선수는 좌변을 향했고요. 허서연 선수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착점을 했습니다. 네, 갈라치는 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또 높은 날일자로 행마를 하게 된다면 좀 데칼코마니 같은 네.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의 똑같은 모양이죠, 사실상. 물론 주변 배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이쪽 백 진영이 사실상 확정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한번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한번 붙여서 보통 때라면은 백집을 굳혀주는 악수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미 사실상 집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붙여서 백이 어떻게 받는지, 뒤로 받는지, 아니면은 늘어서 받는지, 아니면은 잡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높은 날일자로 갔습니다. 여기서 또 허서연 선수가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좀 흉내바둑처럼 둘 수도 있을까요? 흑의 입장에서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대각선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흉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부분적인 이제 타겟 행마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좌상귀, 우상귀를 건드리지 않고 일단 허서연 선수는 하변 쪽으로 향했는데요. 초반전부터 재밌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허선 선수가 침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바둑이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허서연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일단 씌우는 수도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을 이런 식으로 일단 귀를 지키고 주는 것도 떠오릅니다. 네. 아, 지켰습니다. 네, 일단은 집을 먼저 확보를 하고 백이 중앙으로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같이 뛰어나와서 중앙 전투가 펼쳐지면은 충분히 둘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하변 싸움을 통해서 우상귀를 먼저 갈지 좌상귀를 먼저 갈지 이 타이밍 싸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어떤 이제 진행 행마의 어떤 진행 방향에 따라서 거의 똑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쪽에 누가 먼저 손을 돌리는지 그것도 굉장히 지켜보면은 재밌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허서연 2단은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초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요. 일단은 그래프는 백이 1.7집 정도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혜령 선수 입장에서는 이 허서연 선수가 바둑을 길게 가져가면 좀 후반전이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중반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좀 후반이 강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상대방의 강점을 발휘하는 시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어떤 큰 이득을 본다거나 좀 큰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송혜령 3단이 행마를 할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흐름은 좀 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는 근데 글쎄요, 뭐 지금 이 정도의 진행은 뭐 아직 뭐 큰 전투가 벌어지고 또 바둑이 또 굉장히 어지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군요. 자, 이제 허서연 2단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쪽 침입을 하고 흑이 귀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중앙으로 나가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어깨 짚어서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내밀겠죠. 아니면 그냥 한 칸 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약간 좀 싱겁긴 한 흐름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 조금 뭔가 좀 백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두어 가네요. 네, 일단 어깨 짚는 걸 선택했고요. 참고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뛰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백이요. 그리고 그냥 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진행은 흑도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을 좀 틀어 막고 싶어 할 텐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은 틀어 막고 싶어 할 텐데 오, 그쪽을 밀어갔네요. 호구 자리는 아프지 않은가요? 일단은 백이 호구로 막고요. 네. 흑은 당연히 젖힐 텐데 이때 늘었을 때 글쎄요 어떻게 두겠다는 뜻이죠? 이쪽을 계속 밀어간다는 뜻인가요? 2단 젖혀서 두는 건 안 되나요? 여기서 이단 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어, 흑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어만 준다면은 이거는 백의 대성공이죠. 네. 그리고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친다고 했을 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석점을 잡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가능은 해 보이는데 흑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 석점을 가볍게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런 것을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요. 네, 흑이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있는 거는 물론 여기가 뚫려서 흑이 망했죠. 네. 한 점은 물론 잡을 수 있지만 흑이 이쪽을 젖혀서 이 석점을 크게 잡는 걸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진행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2단 젖히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흑이 이렇게 늘어주는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흑이 늘어주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수고요. 흑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변에 백을 노리고 있군요. 백도 섣불리 둘 수는 없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이쪽을 미는 수가 저는 일단은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이쪽을 밀었는데 네. 이쪽을 이런 식으로 틀어 막힌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흑이 중앙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었는데 흑이 두어서 중앙이 깔끔하게 막혔다.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단 젖히는 수에 대해서는 흑도 반발의 어떤 수법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흙이 젖히지 않고 그냥 붙여가는 수는 어떤가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붙여가면은 백이 젖혀도 되고 늘어도 되는데요. 일단 가만히 늘어준다 하더라도 흑의 모양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쪽을 흑이 밀고 이 교환도 흑의 입장에서는 악수 교환이 되고요. 네. 애초에 사실 흑이 미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늘어두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게 좋아 보였는데 네. 일단은 이 교환이 되고 나서는 사실 흑의 모양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이렇게 그냥 백이 가만히 는다 하더라도 이쪽에 백이 두터워졌거든요. 집도 좀 늘어났고. 네. 그리고 흑은 상대적으로 집이 늘어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글쎄요. 여기를 밀고 백이 막으니까 지금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속 수단이 당연히 바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근데 일단은 글쎄요. 젖히는 거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 교환만 하고 다른 식으로 두는 것은 일단 좋지가 않거든요. 이것만 해도 달라지는 게 원래는 이 교환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중앙을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백이 이쪽 하나 젖혀 놓고요. 이렇게 끊으면은 돌이 끊겼습니다. 네. 결코 이 교환이 흑한테 이득이 되진 않죠. 네. 물론 백이 뭐 당장 여기 둔다면은 흑이 끊기는 것보다는 중앙을 선택을 하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모양이 흑이 완전하게 연결이 아니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흑의 어떤 행마가 조금 실패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괜히 악수 교환을 해 두었네요. 네. 지금 와서 또 전환하는 것은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송혜령 3단은 어떤 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예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요. 네. 이쪽을 건들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백돌이 공격권에서는 멀어졌죠. 반대로 이쪽에 들여다보는 수법을 교환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쪽을 붙이는 수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좌변 쪽으로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쪽에 교환이 있으면은 이쪽을 흙이 붙였을 때 백이 잡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쪽 백집을 좀 깨는 용도로 이 교환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젖혔습니다. 네. 뭐 얼핏 보기엔 어쩔 수 없는 한 수 같은데요. 지금은 흙 입장에서는 느는 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아, 네, 넣으면은 오히려 그 다음 행마가 좀 어렵거든요. 네. 흙이 뚫고 나오는 것도 이쪽을 백이 하나 끊어 놓으면은 이쪽이 끊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끊어진다고 이 형태는 끊어진다고 흙이 못 싸울 만한 형태는 아니지만 좀 단점이 있는 게 신경이 쓰이고요. 네. 오히려 이쪽을 2단 젖혀 준다면은 차라리 흙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복잡해지고 좀 어떤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서연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느느냐, 젖히느냐. 선택권은 두 개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사실상 둘 중에 하나죠. 네. 아니면은 이렇게 끊는 수도 혹시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이걸 미리 교환을 한다면은 아. 아까처럼 붙이는 수는 되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틀어 막는다. 그럼 흙도 이쪽을 끼워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진행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백의 성공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글쎄요. 일단 곳곳에 좀 약점이 좀 있어서 이 약점이 별게 없다면은 백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일단 백이 이쪽을 하나 끊어둔 것도 꽤 악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 진행은 백의 입장에서도 약간은 좀 도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가장 일감이고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가만히 늘어두는 게 오히려 흙의 입장에서는 더 다음에 행마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송혜령 선수가 초반전부터 공을 많이 들입니다. 부분적으로 이 형태는 지금 이쪽에 약점이 있어서 사실상 약간 막혔다고도 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일단 밀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젖혀야겠죠. 흙이 젖힌다면은 끊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그냥 가만히 늘어두어도 다음에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 약점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되죠. 백의 입장에서는 끊는 거, 느는 거 둘 다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흙은 젖히는 것밖에 없겠네요. 다른 수는 떠오르지가 일단 않습니다. 뭐 이런 곳을 붙인다 하더라도 백이 맞게 되면은 결국 비슷한 형태입니다. 젖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끊을 것 같은데요. 이 형태는 다음에 백이 여기 막는 것이 너무 기분 좋거든요. 너무 아픈데요. 네, 이곳을 백에게 막히게 되면은 흙이 부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과정 속에서 백의 굉장히 모양이 탄탄해졌죠. 네. 이제는 뭐 백이 사는 거는 별로 걱정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흙의 입장에서 당장 이 자리가 아프다고 이쪽을 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한 점은 백이 가볍게 보고 이 한 점을 제압하게 되면은 중앙이 엄청 두터워집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데칼코마니 같았던 이 모양이 확실히 백이 더 힘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네요. 그럼 흙도 여기서 그냥 하변 쪽으로 나를 자는 좀 비굴할까요? 아, 이런 식으로요. 네.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겠죠. 왜냐면은 애초에 맨 처음 모양이 흙의 진영에서 백이 지금 침입을 했는데 네. 오히려 흙이 지금 어떤 큰 이득을 본 게 아닌데 오히려 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흙이 살고 있다. 라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침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저 허서연 선수가 2점 머리를 두드린 것이 확실히 좀 아파 보이네요. 송혜령 3단은 젖혔고요. 그냥 늘어주는 걸로도 충분하다. 라는 허서연 선수의 판단이었고요. 그냥 늘어두는 것도 네, 당연히 백이 둘 수 있는 수법이긴 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끊는 게 어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끊는 수가 좀 잘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끊으면은 확실하게 좀 우세를 눈에 보이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백이 느는 것도 지금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흙이 젖히고 밀면 밀수록 아마 차이는 계속 백이 좀 벌어질 겁니다. 네. 백 쪽으로. 왜냐면은 흙은 또 이게 늘어준다 하더라도 계속 이 자리가 신경이 쓰여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은 백이 가만히 늘어서 흙은 별로 얻은 게 없는데 중앙을 밀고 있고요. 백은 흙이 밀어주면서 이쪽에 집도 생기고 또 이쪽에 돌이 놓이면서 이 흙 2점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일석이조인데요. 네, 이러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흙이 결국 이 백 넉 점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 흙의 어떤 이러한 진행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반전은 허서연 선수가 좀 편안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끊어두네요. 네. 글쎄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끊게 되면은 결국 맨 처음 끊었던 거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일단 끊었습니다. 네. 한번 늘어두고 끄는 거에 대해서는 흙은 이렇게 뒀을 때 허서연 선수는 오히려 흙이 이쪽을 하나 늘어두질 않고 단수를 이렇게 치고 백이 늘 때 뭐 이런 데를 뭐 붙이거나 뭐 이쪽을 늘어서 밀어가는 뭐 이러한 진행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끊었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참고도처럼 이제 지금은 백은 이쪽을 젖히는 수와 다음에 이쪽을 막는 수, 이 두 자리를 일단은 맛보기로 보고 행마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백이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두 군데 다 아픈 자리거든요. 그렇네요. 네, 흙이 이쪽을 둔다면은 일단은 2점 머리를 두고요. 자,
자연적으로 좌변의 영향력도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싸움이 흑의 입장에서는 더 낫나요? 아, 오히려요? 네. 일단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105점도 어찌됐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고생을 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아, 근데 이쪽을 느는 자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뺏기게 된다면은 백이 두기가 더 편해 보입니다. 이게 좀 해볼 만한 곳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아래쪽에서 안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가고 싶은데 글쎄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이게 참 괴로운 선택이네요. 그래도 이쪽이 정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렇게 밀어간다면은 젖히고 막을 때 오히려 이쪽을 가볍게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호구를 친 다음에 이 흑두점을 압박하는 것도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눈물을 머금고 중앙 쪽으로 늘어갔습니다. 네, 이제 이곳은 이렇게 살아야겠고요. 네. 만약 그냥 는다면은 다음에 막는 수가 또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래도 젖히는 교환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백이 이쪽을 진출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안형을 확보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살아는 둬야 되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흑이 손을 뺀다면은 당장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두어야 합니다. 네. 송혜령 3단도 그 이후의 수순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젖혀 이으면은 이 궁도 같은 경우에는 백이 잡으러 간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두고요. 이쪽을 치중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건 살았죠. 침입은 이거는 돌이 4개이기 때문에 젖혀 있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또 백을 좀 압박하는 의미도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정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송혜령 3단의 상황이 좀 어려운 만큼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송혜령 3단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초반전부터 유리함을 이어가고 있는 허서연 선수입니다. 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데요. 허서연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8강전 세 번째 경기,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허서연 2단과 송혜령 3단의 대국입니다. 수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수순이 진행이 됐을까요? 좀 많이 됐는데요. 네. 젖혀 이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쪽을 막으면서 일단 살았고요. 네. 이쪽을 흑이 막자 이쪽을 중앙으로 한 칸을 띄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붙여서 활용을 했습니다. 붙이고 젖히자 뒤쪽으로 늘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약점을 허수연 선수가 지키니까 이쪽을 송혜령 선수가 막아서 일단은 지금 이쪽 흙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네.
걱정하던 것과는 다르게 좀 비교적 정리가 잘 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이쪽으로 젖혀 이어서 살아야 된다고 했던 장면에 비해서는 네. 지금은 일단 흙이 잘 된 것 같거든요. 이쪽을 흙이 막음으로 해서 지금 이쪽이 다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이쪽을 하나를 이제 희생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거의 철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석점이 그만큼 압박을 느끼고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흙이 이쪽을 막았을 때 백이 이쪽을 한 칸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쪽으로 날일자로 좀 뛰어 나왔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쪽을 막은 수가 사실 맞는 수라고 보긴 어려운 게 네. 백이 이쪽을 젖히고요. 있는 것도 선수입니다. 다음에 붙이는 수가 있죠. 그럼 흙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이쪽까지 선수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백돌이 사실 공격당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쪽을 한 칸 뛰는 수보다는 이쪽으로 백이 나왔을 때 얻는 이득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흙이 이쪽을 막음으로 해서 이쪽에 두텁게 세력을 쌓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잘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허서연 선수의 방향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큰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백돌이 약한 돌이 있는 가운데 흙에게 두터운 세력을 주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정말로 좌상귀 쪽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보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주 쓰는 수법으로 이런 곳을 둔다면요. 지금은 흙이 이쪽을 끊고 이렇게 나왔을 때 흙의 세력이 좀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그냥 안에서 산다는 의미로 이곳을 두어서 안쪽에 안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중앙으로 한 칸은 밋밋할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뛰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수라고 보이진 않고요. 좀 뭔가 좀 집을 얻는다거나 또는 흑도를 조금 압박하면서 사는 수가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타기하고 싶기는 한데 네. 아니면 이쪽을 젖히고요. 막을 때 이쪽을 붙이는 수가 만약 흙이 그냥 둔다면은 젖히는 수가 들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은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그랬을 때 백이 이쪽으로 이으면은 아까와는 달리 흙에 좀 사활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젖혀놓는 교환이 좀 중요하겠네요.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이쪽을 붙이고 흙이 는다면은 그때 젖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막는다면 젖히고요. 잡을 때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공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네. 서로 좀 복잡해지죠. 이건 좀 송혜령 3단이 좋아할 만한 그림일 것 같은데요. 백도 근데 뭐 타기하는 게 크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어서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서로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을 꽉 메우는 것은 젖히고 2단 젖히게 되면은
이 형태는 부분적으로 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집을 주는 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점 잡히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백이 만약 이쪽을 두텁게 막으면서 이 석점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감은 이쪽을 일단 붙여서 흑의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을 백이 두지 않는다고 해도 뭐 흑이 공격을 온다고 했을 때 이 석점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네. 먼저 압박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뭔가 좀 쉽게 타개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두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을 먼저 갔네요. 이거는 먼저 흑 석점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아마 이런 식으로 가장 보통의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곳에 백돌이 오는 것 자체가 이 백석점이랑 좀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통해서 이 백석점을 방어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은 송혜령 선수도 최대한 이쪽으로 백돌이 오지 않게끔 하면서 타개하려는 수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이쪽을 붙이지 않고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거든요. 걸려서 두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쪽을 한 칸을 띄어도 사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진행이 바로 할 필요는 없지만 네.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이 뭐 다음에 이제 여기 나래자 같은 수가 있으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뭐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흑은 항상 이곳만 둔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백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안에서 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어깨를 짚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같이 공격을 해갑니다. 네,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 같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느끼는 압박감은 백의 입장에서 더 크거든요. 왜냐면 이쪽이 또 철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백이 한 수를 둔다고 해서 흑 석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흑은 지금 이런 식으로 씌운다면은 백을 충분히 잡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 압박감이 남다르겠는데요. 네. 허서연 2단도 뭐 같이 잡아가는 방향은 백이 좀 더 얇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백이 먼저 탈출을 꾀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로 보입니다. 아, 여기서요. 네, 같이 공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백이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살아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백도 흑이 우상귀 쪽에서 안영을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좌상귀 쪽에 흑의 약점을 이용해서 안영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도 여기를 젖히고요. 네. 이 교환은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부분적으로 타개가 어려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군요. 네, 비슷합니다. 이 한 점을 만약 잡는다면 백도 여기를 나릴자를 둬서 아래쪽과 위쪽에 한 집씩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교환을 하고 뭐 중앙 쪽으로 나가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한 발 더 갔고요. 지금은 흑도 뭔가 위로 미는 게 일감입니다. 위로 밀고 백이 늘어준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흑도 이쪽을 두는 것이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쪽을 빠지면서 공격을 더 할 수도 있지만
뭐 당장 잡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가나요? 그 수가 되나요? 밀어가면요. 젖히고 2단 젖혔을 때 네.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두 점이 잡히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거는 백이 실패이고요. 네. 단수를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었을 때 그냥 막는 것은 한 점을 잡고요. 이 형태는 흙이 뚫고 나오는 것과 이쪽을 수를 메우는 것이 맛보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쪽을 젖히는 수가 생각할 수 있는 수거든요. 네. 이 수를 뒀을 때 흙이 끊는 거는 일단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백이 계속 돌리게 된다면은 석점이 잡히게 되죠. 네. 결국 그냥 젖혀 두었습니다. 그냥 밀어가려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젖혀두었는데요. 역시 허서연 선수도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젖히는 수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이 백돌은 어느 정도 공격권에서는 좀 벗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네. 공격이 잘 안 되죠. 흙이 이쪽을 젖힌다 하더라도 백이 이어도 거의 살아 있겠네요. 다음에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빠져야 되는데 뭐 그냥 알기 쉽게 이런데 교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급소 자리 둔다면은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흙도 좌변 쪽으로 막아두었고요. 중앙은 좀 길을 내어주는 대신에 안영을 좀 더 압박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지금 이 자리는 사실 꼭 둘 필요가 있던 자리는 아닌데 뭐 백이 받아준다면 이렇게 호구를 치고 받아주면은 살아 있고요. 네. 백이 여기서 중앙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안에서 사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손 빼고 두고 싶었던 자리를 두겠다. 뭐 이런 자리를 두겠다. 하면 이렇게 두는 것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흙이 이쪽을 당장 잡는다고 해서 이 백이 바로 잡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서 지켜뒀네요. 느는 수는 글쎄요. 부분적으로 느는 수보다는 호구 치는 게 조금 더 확실해 보였는데요. 지금 이쪽을 다음에 흙이 젖히게 된다면은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조금 모양이 좀 형태가 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둔다면은 이렇게 두면 살긴 살죠. 대신 흙이 이런 곳을 단수치고 이러한 교환을 다 당해야 된다는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네. 좀 쌈짓 뜨고 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흙이 이으면은 이렇게 호구를 쳐서 네. 확실하게 살아두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백이 좀 당하긴 당했죠. 왜냐하면 이런 교환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막힌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중앙집이 흙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조금 변했습니다. 네. 자, 늘어두었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느는 수보다는 호구를
넣는 것보다는 호구를 쳐서 사는 게 조금 더 백의 입장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래프도 좀 말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지금 송혜령 선수가 백이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공격을 해서 먼저 공격을 통해서 약간 이득을 봤습니다. 네. 이제 이쪽 모양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교환을 하는 게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이 교환을 오히려 시원하게 해두고 이런 거 뛰는 데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이런 자리를 두는 것도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니면은 어차피 또 백이 먼저 와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뛸 수도 있고요. 공격을 할 테면 해봐라 해도 어차피 잡기는 어렵거든요. 이 형태는. 그리고 주변이 워낙 두터워서 지금은 어떤 간단한 교환을 통하고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 자리를 뛰는 것도 유력해 보입니다. 네. 송혜령 3단은 돌을 좀 굴리면서 생각을 하다가 하변 쪽으로 향했고요. 네, 이거는 공격한다는 얘기죠. 네. 역시 적극적입니다. 다음에 이곳을 교환을 하고요. 이을 때 또 교환을 하면서 이 백돌 전체를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도 지켜둔다면은 이곳을 하나 둔다면은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네. 백도 항상 이렇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돌이 온다면은 사는 데는 어렵지 않죠. 모양이 쉽게 만들어지는군요. 여기서 좀 고민을 하는 허서연이단. 확실히 일감으로 보이는 자리는 있지만 송혜령 3단이 공격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한다는 이유는 아마 그 마늘모는 좀 예상했던 수준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상대의 의도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더 좋은 수는 없는지 한번 체크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서연이다는 이 바둑을 끝까지 두는 선수로 좀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송혜령 선수가 초반전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허서연 선수는 좀 중후반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 놓은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오히려 송혜련 선수가 시간을 더 초반에 더 시간을 좀 썼죠. 네. 이 형태가 제가 다음에 공격을 흙이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쪽을 백이 하나 젖혀 놓고요. 이쪽을 그냥 있게 되면은 다음에 이쪽 들여다보는 수법이 또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다시 오히려 흙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흙이 있게 된다면은 이어서 다음에 들여다보는 수를 좀 방어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쪽을 젖혀놨기 때문에 흙이 차단하는 수법도 끊어서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을 뚫어서 부분적으로는 여기 돌이 있죠.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백도를 잡아도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공격이 크게 당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허소연 선수가 일단은 안전하게 먼저 확실하게 살아두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수법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일감이었죠. 그냥 한 칸으로 무난하게 지켜두었고요. 허서연 선수가 좀 두자마자 송혜령 선수는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송혜령 선수의 바둑을 보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요. 이 송혜령 선수가 바둑을 둘 때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송혜령 선수의 표정을 보면 유불리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보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로 느껴질만 하겠고요. 굳이 뭐 인공지능이 그래프를 알려주지 않아도 송혜련 선수는 형세를 바로 알 수 있게끔. 네. 네. 좀 다양한 제스처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뭐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아직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뭔가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바둑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침착합니다. 또 평소에 굉장히 밝고 톡톡 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확실히 바둑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백이 이쪽을 왔기 때문에 이쪽도 마저 한번 밀어주고 싶은데요. 무화귀 쪽을 좀 키워가는 건가요? 네, 다음에 백이 받지 않는다면은 흑이 이쪽을 밀고 막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좀 사활을 압박하면서 흑 모양을 두텁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돌이 왔다면은 마저 이곳을 한번 밀어서 백에게 느는 교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을 키운다거나 또는 이쪽을 백과 비슷한 형태로 안형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수법이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단순히 이 교환만 했을 때는 다음에 백이 어떤 이런 곳을 붙인다거나 해서 이쪽에서 뭔가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 늘어야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다거나 이런 수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곳을 교환을 해둔다면은 백이 뭔가 좀 수단을 부리기가 약간은 부담스럽죠. 네. 어찌됐건 이쪽에 돌이 하나 놓였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잘못 이런 거 어깨 짚다가 오히려 흑에게 역습을 당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송혜령 3단이 딱히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상엔 없었던 수인데요. 글쎄요. 그 교환을 해놓고 이런 수법은 이제 이쪽 집을 튼튼히 지키겠다 할 때 쓰는 수법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 흑석점이 100% 살아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교환을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지켜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공격을 심하게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교환인데 일단은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키고 다음에 백이 둔다 하더라도 흑은 절대 잡힐 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상귀의 타겟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백이 이제 안영을 뺏어서 공격하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런 데나 붙여놓고서 중앙으로 나오면은 이 교환이 큰 악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백이 이제 위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왔을 때 이제 흑이 사활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백이 주위가 굉장히 두터운 게 아니어서 위로 온다 하더라도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허서연 선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일단 생각이 나는 건 우상비 공격인 것 같은데요. 송혜령 3단은 과감하게 우하비를 키워갑니다. 자, 송혜령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8강전 세 번째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